오늘의 플러스, 우리 조선업의 미래 먹거리를 알아봅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진짜 주가가 계속해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 원인이 뭔가요? 조선업은 사실 수주 산업이니까요. 예. 수주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면 주가도 당연히 끊이지 않고 오를 수가 있는데, 이제 2021년 이후부터 저희가 팬데믹 이후에 해운업이 좋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발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도 나왔다가 LNG도 나왔다가 이제 반복을 해서 이제 나올 게 다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기존의 국내 조선 업체들에게 큰 고객이 아니었던 인도, 네. 미국 이런 데서 계속 선박을 발주하고자 하는 니즈가 좀 튀어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을 지금 기대감을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찌 보면 수주가 많아지는 실질적인 성과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호재가 뭔가 독특한 게 많아 보여요. 맞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조선업을 진단하고 바라보는 내용과 좀 결이 다르고 새로운 신선한 것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는 미국 무역 대표부가 규제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우리나라 그 조선업에게 호재가 된다는 거지, 미국 무역 대표부의 규제가 우리나라 그 조선업의 호재다, 이런 뉴스도 많더라고요.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제 아까 예고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미국이 중국의 해운업과 조선업을 다 이제 좀 제재하겠다라는 톤으로 이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 선사가 미국에 입항할 때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네. 이제 중국 선사가 아닌데 만약에 중국에서 만든 선박을 가지고 미국에 입항한다라고 했을 때도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이 해운사들에게 있어서 갑자기 중국 조선소를 피해서 한국으로 모두 다 몰려오게 하는 정도의 호재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지금 중국이 만들고 있는 배의 양이 많으니까요. 네. 하지만 앞으로 배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만든 비중이 높으면 좀 수수료 부과율을 높이겠다라는 톤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굳이 저희가 발주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제일 선제적으로 중국을 고려한다기보다는 한국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여러 가지 규제들 중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의 톤도 있지만, 향후에 미국에서 수출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원자재가 되었건 아니면 완성품이 되었건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 국적선이 좀 날라야 되는 부분에 대한 비중을 점진적으로 좀 늘려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제 한국의 조선 업체들에게 발주가 된다라고 한다면 좀 호재로 또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신규 발주를 해야 될 물량에서 한국을 찾는 그런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분명하겠네요. 혹여나 이런 호재는 안 될까요? 어떻게 보면 선박의 교체 주기를 좀 빨리 당겨서, 야, 이거 이러다가 계속 수수료 내는 선박 우리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한국 걸로 그냥 빨리 발주해서 새로 배 바꾸자, 이런 건 기대하기 어렵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수수료를 그럼 부과해야 되는 대상이 굉장히 차별적이면 네. 그 고민을 좀 하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만든 화물선을 안 들고 있는 해운사가 찾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HMM 같은 업체들이 조금 부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채권단들이 들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중국에 발주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한국에서 발주한 그 선박만 가지고 해운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입항 시에 이제 수수료 부과 위험이 없는데, 그 이외의 해운사들을 모두 다 통틀어 봤을 때 대부분 아마 중국에서 만든 배들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할 거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 그냥 입항을 하게 되는 업체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건 공통적인 비용 증가 요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해운사이신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수수료를 그냥 전가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이 규제를 더 가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화주들에게는 조금 비용 증가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대부분 중국 배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일순간 다 바꿀 수 없다면 결국 비용 전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우려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만약에 현재 진행되려는 안대로 이게 실현이 될 경우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기존에 비해서 추가로 수주를 더 할 것 같다라고 예상되는 뭐 물량 이런 거 계산된 것들은 없을까요? 뭐 지금 이제 이러한 규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 혹시 설마 알았던 것처럼 네. 사실 중국이 작년 하반기부터 수주를 좀 많이 끌어당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 중국의 수주 점유율이 거의 70%를 기록을 했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20%를 하회할 정도로 내려오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28년과 29년에 인도 가능한 슬롯이 오히려 중국보다 한국 조선소들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굳이 이제 이 규제 때문에 피해서 중국에 가기보다는 지금은 한국에 발주를 하는 부분이 더 나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증설까지 해야 되는 정도의 양은 아닐지라도 아마 일단 1차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양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제재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 중에 뭐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이제 작년 연말에 폐기된 법안이긴 했지만 미국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략상선을 지금 현재 80척인데 10년 이내 250척까지 늘린다는 이제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이러한 법안이 폐기되면 또 올라오고 폐기되면 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잦은 빈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제 한 130척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선대를 170척 정도 되는 선대를 10년 안에 발주를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 한 10척 정도의 대형 상선을 미국에서 발주를 하게 된다면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1년에 한 220척 내외 정도의 선박을 만드니까 10% 정도의 발주를 꾸준하게 해줄 수 있는 주체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 현재 제일 현실성 있게 한국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는 지금 LNG를 수출 프로젝트를 많이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을 네.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향후에 한 31, 2년 정도까지 이 시작을 해서 LNG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LNG 캐리어가 한 400척 정도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 미국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야,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지금 현재 약간 잉여 발주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LNG 캐리어가 뭐 한 50척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예. 그래도 신규로 지금 200척 가량 필요한 상황이고 예. 이게 한 5년 이내에 발주가 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업체에게는 연간 한 40척 정도의 LNG 캐리어 수요를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의 업체들이 한 연간 6, 70척 정도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조선 업체들에게 있어서는 이 카타르보다도 좀 센 큰, 임팩트를 줄 수도 있을 만한 그러한 방향이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선업에 알고 있는 그냥 기초 상식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주차장 같은 곳이 있어야 선박을 거기서 만든다. 그래서 공간, 그 선박을 건조한 공간이 없으면 발주를 받고 싶어도 그걸 못 받는다.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말씀 주신 것만 해도 이 물량이 쏟아질 것 같은데 혹여나 우리가 도크, 이런 주차 공간 같은 도크가 없어서 이거 못 받고 그런 일은 없을까요? 그러면 이제 길게 받게 되겠죠. 아, 저희가 예. 오히려 인도식이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그 부분 중에서 계약 조건 중에 이제 빨리 인도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프리미엄을 붙여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뭐 우리가 지금 바로 못 하니까 일본이나 다른데 찾아갈 그런 여지는 없나 보죠. 일본이 심지어 25년 들어서 아직까지 한 척도 수주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왜 그렇죠? 수주를 점진적으로 좀 줄이면서 상선 시장에서는 약간 발을 발을 빼고 빼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10%대 수주 점유율을 그래도 일본이 유지를 했었는데 예. 작년은 한 5% 정도 수준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이슈가 미국 함정을 뭐 고쳐달라, 유지보수해달라 뭐 네. 이런 이슈들이 자꾸 제기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이고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2월 달에 이제 또 초당적인 그 법안 발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미국 배는 미국 안에서라고 하는 이 규제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보니 네. 미국 배들을 미국 안에 있는 조선소에 보내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 시간에 돌아오는 비율이 너무 낮더라.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작전을 수행하고 이러려면 제 시간에 정시성을 맞춰가지고 수리가 되어서 나와야지 이 부분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안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이제 동맹국에 대해서 짓는 부분까지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된 상황이고요. 예. 일단 1차적으로 처음 신조부터 시작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리가 돼야 저희가 제 시간에 이제 작전에 투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부터 일단 좀 바깥으로 꺼내놓자라고 하는 법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 취급했던 것을 동맹국에게는 허용하자 이런 이슈겠네요. 네네. 근데 언제적 만들어진 배를 계속 유지보수해서 쓸 수는 없을 거고 신규 건조해달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신규에 대한 것도 그래서 이제 법안이 발의가 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여기에서 아직까지 저희가 해본 적이 없는 물량에 해당이 되니까 예. 뭐 처음부터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받아서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조선소 입장에서는 신규 시장이 열리는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저는 조선업 관련한 보고서들 뭐 특히 우리 위원님 보고서 많이 읽어보면 우리 벌크선, 상선, 특수선 이런 것들만 주로 우리나라는 뭐 많이 열거됐었는데 이 군함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건조를 하게 될까요? 군함은 일단 그 하나의 군함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그 부대가 창설이 되는 구조이고요. 당연히 항공모함이 일단 1차적으로 중심이 되어서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서포트하는 뭐 순양함, 구축함, 뭐 호위함 이런 것들이 있고 더 밑에 더 하위단에 있는 작은 선대들이 있어서 수량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고요. 네. 이제 가운데 있는 이제 중요 그 뭐 호위함 그 구축함이나 순양함들은 조금 대수는 적은 편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 중에서 네. 뭐 그 이미 미국으로부터 MRO를 일부 수주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러한 군함들을 지원하는 군수 지원함에 해당하는 수리가 일단 먼저 1차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그 뭐랄까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선박을 수주받아야 뭔가 가장 고부가가치 수주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만들 수는 있는 건가요? 근데 미국이면 처음부터 그런 거 주시겠어요? 안 주긴 하겠죠. 당연히 안 주겠죠. 심지어 우리나라 군대는 아직 항공모함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항공모함을 전문적으로 핵항모모함 그 모함을 전문적으로 하는 미국 전문 업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물량부터 처음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군수 지원함 정도부터 해서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올라가는 순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미국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이제 원래 한 350대 정도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290대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순차적으로 좀 늘려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동맹국에서 건조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대수를 좀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2020년부터 2024년 정도까지 미국에서 런칭을 한 군함이 몇 대인지 보면 그 거의 만 5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10대가 조금 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이제 이 대수를 채워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에게도 잠정적인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해도 될까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도 지금도 호재가 막 넘쳐나는 것 같은데 혹시 또 우리가 모르는 눈여겨봐야 될 다른 호재들도 있을까요? 뭐 사실 되게 그 실리적으로 나왔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미국이 화석연료에 대한 개발을 좀 다시금 늘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실질적으로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해상에서 많이 수송되는 거는 주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제품을 저희가 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 부분이 많이 활성화된다라고 한다면 저희한테 자연스럽게 수주가 좀 들어오게 될 것이고 기존에도 수주 받아서 건조하면서 이익을 많이 냈었던 물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 해보는 거를 하는 것보다 처음에 수주하자마자 바로 수익성으로 이어질 거에 대한 기대는 그 부분이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속적으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교체 발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이 아예 대체 연료에 대한 대세를 LNG로 거의 규정을 하다시피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항만들이 이제 LNG 벙커링하는 서비스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국내 업체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앞서 열거해 주셨던 여러 호재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 조선주에 대한 주목도 높고 그 실제로 주가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것 같은데 혹여나 조선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분명한 어떤 업종이다. 우린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사이클과 비교했었을 때 지금은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관련 업계 종사하는 분들은 이번에는 여러 추가적인 호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이클이 더 오래 갈 것 같습니다라고 전망하는지 대부분 중론은 어떤가요? 사이클을 오랫동안 지속했던 걸 사실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음. 아마 이번 사이클이 저희는 좀 최장기간이 되지 어. 않을까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지금 작년까지 확정된 조선 업체들의 실적을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기록했던 주가 수준과 밸류에이션과 비교해 보면 지금 비쌉니다. 네. 예, 너무 팩트이고요. 근데 저희가 10년의 불황을 거치고 지금까지 계속 몸이 갉아먹어지기만 하다가 이제 턴어라운드를 해서 수익이 좀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의 확정된 실적만 좀 앞당겨서 땡겨온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비싸다는 생각이 그렇게 들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이렇게까지 실적을 좋게 만든 요인이 뭐였는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저희가 단순히 그냥 어제보다 오늘 많이 배가 필요해서 발주를 했다. 이게 아니라 교체 수요를 통해서 굳이 내용 연수가 다 되지 않은 선박까지도 갈아내야 될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 꾸준하게 앞으로 발주 나올 그 요인이 많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지속성에 대한 재평가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재평가되려면 시장에서 꾸준하게 실적이 되는 모습을 조금 입증해 보여야 시장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또 걱정도 되는 게요. 뭐 지금 발주하고 있는 또는 지금 호재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국 발이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사실 워낙 그 돌출적인 발언도 많이 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면도 많아서 그런 부분에는 좀 유의해야 될 요소가 있지 않을까요? 미국 발은 지금 기대 수준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실행 안에 넣어놓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예.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는 이 기세 자체가 꺾이냐 안 꺾이냐가 아. 사이클의 그 등락을 저희는 예. 좀 판가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추세 전환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도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이런 규제들은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업계에선 전망하고 있는 건가요? 뭐 이제 뭐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한다거나 막 이러한 발언을 하고 있어서 친환경 선박이랑 완전 반대 극부 예.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미국이 배를 많이 들고 있을 때 했을 네. 때 나올 수 있을 만한 발언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그 발언권이 없습니다. 뭐 아무리 얘기를 한들. 그리고 실제로 미국도 미국 주변의 ECA 해역에 대한 그 환경 규제는 오히려 국제해사기구보다 더 레벨이 높거든요. 아. 그렇다고 하는 건 그 어쨌든 연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 규제를 안 지키게 되면 국민들 건강이 엄청나게 안 좋아져요. 그래서 네. 그 부분까지 양보하면서까지 이 국제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친환경 선박 규제를 꺾어버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여론이 되게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 쭉 듣고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나라 조선업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을 유지할 이유는 충분해 보이는데 최근에는 증권가에서 어느 보고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배에서 내릴 때가 됐다. 하선하라. 뭐 이런 네. 보고서가 나와서 네네. 투심을 한번 자극한 것 같은데 뭐 그런 보고서에 대한 견해를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수주 산업이고 네. 그래서 이제 수주 추이가 꺾이는 추세면 저도 입장 바로 네. 바꿀 예정인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가장 산업에서 저희가 중심적으로 중요한 봐야 되는 그 요인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 의견은 조금 시기상으로 빠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한미 간의 관계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 속에서 지금 이 국제 정세가 우리 조선업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네. 아시아의 극동아시아의 3국이 이제 조선의 키의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일본이 좀 빠져나가게 되면서 빅2로 약간 이제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 해당이 됐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어쨌든 물리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덩치가 큰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그 옆에 있는 한국은 좀
반사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이 제조업에 대해서 다시 뭔가 부활을 하려고 여러 노력을 하는데 조선업에서는 그런 성과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나요? 조선업이 그렇게 다시 재차 부활을 하려면 사실 2000년대에 쭉 이어졌었던 그 점점 사이즈를 키운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인프라 투자가 지금까지 지속이 되었었어야 좀 가능할 텐데 저희가 알기로는 설계 인력도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인프라 투자가 지금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사업장을 만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코어 뭐 부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엔지니어링 역량 정도를 남겨두는 걸로 이제 일본은 좀 만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오늘 이 그 방송 보신 분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 조선업이 그랬어? 하면서 뒤늦게 깨닫고 이제라도 좀 나도 관심 좀 보여볼까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이 호황 사이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되는 건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번 호황 사이클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걸로 보세요? 저희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선박 전체 중에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된 비율이 한 8%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야. 그래서 뭐 전체 다 100%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저희는 20-30% 정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이 속도를 늦추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10년 정도는 안심하시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이 또 이렇게 다양한 산업을 내부에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경기도 어려울 때 큰 버팀목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